상대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래는 30세쯤에 생각을 했다가 제가 깜빡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면서 그 5대1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네, 그랬어요. 너무 궁금해요. 5대1. 네,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싶은데 갈등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될 듯 될 듯한데 열심히 아이들한테 그래 너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좀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이걸 하다가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 너 오늘은 엄마가 도저히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러면서 대화 그딴 거 다 집어쳐. 너 오늘 와봐. 이렇게 할 때도 많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 그 5대1의 법칙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네. 이건 뭐냐면 그 2012년도에 그 글로벌 HR 포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어떤 분이 왔냐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감정을 흔들어라 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 협상 심리연구센터의 소장인 다니엘 사피로라는 남자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저는 이제 그 전에 읽었는데 동영상에 이분이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찾아봤죠.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상대의 핵심 그 욕구, 그러니까 핵심 관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건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엄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가족 커플들끼리 각자 방에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 각 방에는 관찰자가 있어요. 네. 평가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 다 있잖아요. 네. 그 갈등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시작하라고 제안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대로 적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몇 분 동안 고작 몇 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당신들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세요였어요.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았겠죠. 그쵸. 그리고 막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거기서 다니엘 사피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게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시냐? 갈등 없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 없다는 거죠. 네. 그 몇 분의 관찰 기록을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리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까지의 이 사람 두 사람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야, 그게 거의 다 맞았다는 거예요. 놀랍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뒤에도 잘 지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깨졌다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언성? 결국은 대화인 거잖아요. 대화, 그죠? 그쵸. 그럼 대화에 어떤 차이가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관계를 맺었는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갈등이 있는데. 다 갈등이 그렇죠. 있었고 다 다툼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분명히 안 다퉜으니까 잘 지낸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엔 법칙이 있었는데 한 번 상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네. 한 번 상대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한 커플들 1대1의 법칙일 때는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인정을 했는데도. 내내 비난만 한 것도 그죠? 아니고 1대1이면 굉장히 공정한 비율이잖아요. 그럼요. 내가 너를 한번 야, 너 그거 말이 돼? 이러고 알아 오케이 그거는 내가 이해할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했는데 그 관계들은 깨졌다는 깨졌죠. 거죠. 그러면 어떤 관계냐? 5대1의 법칙은 좋았다는 거예요. 와. 5대1은 뭐냐면 아까 말한 핵심 컨선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한테 5가지의 핵심 관심이 있다고 그 사람은 얘기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인정해주는 말. 네. 이게 5대. 그게 당신을 5번. 비난하는 말이 한 번일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 한 번일 때 아주 강하게 싸우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죠. 아이들하고도요. 우리가 한 번 막 소리 지르고 정말 내가 이성을 잃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저도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힘을 내냐면 내가 한번 정말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버렸구나. 여태까지 내가 배웠는데 이왕 망가진 거 그냥 집도 망가지자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5번은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네. 애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인정해주자 5번은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건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한 번 그랬다면 한 5번 정도는 우리 아이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정말
네, 놀랍네요. 그 말이라는 게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관계를 지속하게 해준 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모자르면 관계가 깨지는 거고 네. 그 인정해준 일이 많으면 네. 갈등이 있더라도 오래 갈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저축 통장. 예, 저축에 잔고가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 100원, 200원, 어쩐 날은 1,000원, 뭐 어떤 날은 10,000원 해서 500만 원을 모아놨어요. 네. 근데 급하게 내가 돈을 쓸 일이 있어서 100만 원을 찾았어도요. 출혈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을 한 번에 썼으니까 모을 땐 힘들었는데 네. 그러나 여전히 400은 남아있단 말이죠. 또 100원, 200원씩 모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잔고가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잔고가 있으면 흔들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5대1의 법칙도 좀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는 저희 이제 아들 친구 엄마인데 그 엄마는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어서 그 엄마지만 저한테 언니죠. 네. 나이가 좀 많은 언니예요. 근데 그 언니한테 사춘기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랬는데 그 집 아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정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집 아들이랑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같이 매일매일 절교했다 싸우고 막 그걸 반복했는데 걔가 부인 같고 우리 아들이 남편 같다 그랬거든요. 형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엄마랑 그 형, 첫째 아들의 이 인터액션을 보면서 놀란 게 네. 굉장히 사이가 좋은 편이거든요. 아주 좋은데 화를 낼 때는 막 어쩔 땐 욕도 나오고 안경을 이제 닦아서 쓰라 그랬는데 안경을 남자들이 잘 안 닦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로 엉덩이를 차고 야, 이 새끼야 엄마가 지금 안경 닦고 쓰라고 몇 번을 얘기했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너무 잘 컸어요. 그러니까 잘 컸다는 기준은 뭐냐면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네.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막 스카웃이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잘 웃고 네. 주변 사람들 배려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제가 봤던 모습들 중에는 감사하지 않을 모습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5대1의 법칙을 그 엄마, 그 언니한테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엄마가 그 아이들을 인정하는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전 그걸 되게 보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5번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단서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고맙다. 엄마가 그 마음은 알겠다. 엄마가 행동에 동의하진 않겠지만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는 엄마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건 너무했잖아는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 너한테 힘든 일인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주는 그 말이 아이한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하죠. 인색하게 하고 네. 두 번째는 모호하게 해요. 모호하게. 그래서 우리 맘스 라디오 전 횟수를 보면 그 감사와 칭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네. 조금 까먹으신 분들은 엄마들은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정하는가? 네. 감사거든요. 엄마가 너한테 어제 그렇게 언성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알았다고 얘기해주고 네 방 정리정돈을 해준 거에 대해서 엄마는 고마워. 왜냐하면 엄마가 네 덕분에 정말 존중받는 마음이 들었어. 너한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해줘서 고맙다. 그냥 그 인정이면 돼요. 네. 하긴 했네. 하긴 했어. 할 수 있는 거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네. 그건 인정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 5대1의 법칙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5대1의 법칙을 자녀와의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부부 관계도 굉장히 누구든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누구든지 좋아요. 그리고 요거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네.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의 소통에는 3가지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의 내용은 이거예요.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아이가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말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내 의도를 알아차릴 확률은 7%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93%는 뭐야? 이제 아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이 93%는 이 말의 내용과 일치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물어요. 엄마, 나 정말 사랑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얘가 왜 두 번 묻지? 하니까 그럼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하지. 그럼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엔 아이가 조금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의 내용이 7%라면 38%는 목소리의 톤이에요. 당연한 걸 왜 물어 사랑하지. 이 말과 그럼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하지. 이 보이스 톤은 이 아이에게 내 말의 의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38 더하기 7은 뭐예요? 45%죠. 네네. 근데 여전히 55%가 헷갈려요. 그래서 아이가 또 물어요. 엄마, 나 정말 사랑해? 얘가 3번을 물을 때 뭔가 있구나라는 걸 엄마가 알아차린 후에 네. 설거지 하던 걸 멈췄겠죠. 그리고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줘요. 비주얼. 네. 눈으로 보고 바디랭귀지로 표현해 주는 것이 5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하지. 엄마 눈 좀 봐봐. 이제 알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메라비안이 뭘 얘기했냐면 55%는 의사소통을 전달하기 위한 55%는 비주얼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바디랭귀지 표현. 그럼 38%는 뭐냐? 보이스다. 목소리의 톤, 이런 말의 어떤 어투 이런 것들, 크기. 그러면 7%밖에 되지 않는 게 뭐냐? 버벌, 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V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 세 가지의 V가 일치되면 100이 되잖아요. 네. 그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비주얼 55%, 말은 7%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보여지는 거에 되게 면접할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전 메라비안이 그걸 연구하려고 보여주는 거 중요하니까 이쁜 옷 입고 면접 볼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네. 첫인상이 중요하다.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훨씬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위가 일치되도록 아이와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5대1의 법칙일 때 어떻게 적용하냐. 이 5번의 비율에 인정을 해줄 때 보고 목소리의 톤도 정말 인정해주는 말투와 내용까지 일치시켜서 5번을 해주면 네. 우리 아이한테는 그것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한 번쯤 막 해도. 그리고 그 5번을 너무 진지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짧게 하셔도 돼요. 잠깐 멈춰서 잠깐만 일로 와봐. 꼭 안아주시고 사랑해 하고 뽀뽀해 주시고 이게 엄마 마음이야. 알겠어?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이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네요. 사춘기 되기 전에 이거 적응 많이 해놔야겠어요. 인정 평소에 적응. 그냥 맞아요. 평소에 해주시는 거죠. 평소에. 평소에. 네. 화만 낼 게 아니라 화는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너무 화를 내고 나와가지고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방학 보충을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 녹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우유와 요구르트 배달이 온 거예요. 네. 현관에 놓고 가거든요. 날씨가 더우니까 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쉬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얼른 좀 갖고 와줘 했더니 이따가요 제가 할게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옷을 막 입고 막 씩씩거리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한다니까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TV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갖고 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버스 타고 가. 그때 아들이 한방 먹이셨네. 네. 아니 엄마 내가 그거 한다는데 왜 엄마가 하고 학교는 갑자기 또 데려다 준다 그랬다 안 데려다 준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끊어버리고 네 일이니까 너가 학교 알아서 가. 엄마도 녹음이 있어. 아까는 시간 된다면서요. 갑자기 안 돼.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면서 네. 마음이 좀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투명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니라고 또 한마디 해줬어요. 저도 이제 다 가서 네. 5번의 비율로 인정하는 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어금니를 꽉 깨무세요? 너무 얄미웠나.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네. 엄마도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노력해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아침에 그 후회로부터 앞으로 배우기 위해서 네. 5번 인정하는 말을 꼭 해주려고 해요.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홀리한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어떤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생각이 나면서 위로가 돼요. 정말 위로가 되네요. 네, 네. 예. 요즘 많이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가까이 하다 보면 힘든 면도 있고 할 때 누구나 이렇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생각하는 중에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용납이 우리에게 그렇죠. 필요하구나라는 오늘 5대1이나 마찬가지인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는가. 네, 네. 좋다 나쁘다보다도 내가 지금 한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건 제 아들과 제 사이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가서 제가 5대1, 5번의 비율로 첫 번째 할 인정의 말은 오늘 아침 불편했을 텐데 마음도 너가 제 시간에 맞춰서 학교 보충 수업에 가줘서 고맙다.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굉장히 뭐랄까 대화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엄마들이 네. 마루타라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대상이 되어줬잖아요. 네. 너무 귀한 아들인 네, 것 같아요. 걔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부모를 네.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네. 귀한 아들입니다. 네. 대한민국 1호.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네, 다음에 한번 같이 올게요. 엄마의 실수를 성공으로 만든 네, 네. 그 귀한 아들. 네. 또 그 사실 저희가 뭐 아이를 다 처음 키워보니까 실수하고 아이에게 또 막 그런 말도 하면서 엄마도 성장하고 또 아이도 성장하는 네, 거니까요. 같이 커나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하지만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네. 서로 노력하면서 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태연쌤도 이번 한 주 우리 네. 5대1의 법칙을 한번 잘 실천해 보고요. 네. 네, 2대8가루는 아닙니다. 5대1로. 네, 5대1로. 다음 주에도 반갑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